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을 금융소득으로 바꿔가는 환상감자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 자금은 얼마인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정도는 있어야지 하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게 얼마인가요? 노후 적정 생활비는 KB금융연구소에 따르면 부부 가구의 최저 생활비는 252만 원, 적정 노후 생활비는 366만 원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260만 원 정도였는데 어느새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월 300만 원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은퇴 후에 근로소득으로 월 300만 원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근로를 60살까지 할 수 있을까요? 내 전문성을 바탕으로 퇴사하지 않고 잘리지도 않고 병에 걸리지도 않고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20대, 30대의 직업을 60대까지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특히나 지금의 30대가 60대까지 회사에서 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2022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49세 회사에서 나가야 하는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희망하는 은퇴 나이보다 10년 혹은 15년 이상 빠르다고 합니다. 20대의 희망 은퇴 나이는 61세고 30대는 63세, 40대도 63세고 50대는 조금 더 늘어난 65세인데 실제 은퇴는 49세입니다. 50세 이상까지 회사에 다닌다면 운이 좋은 편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직장을 다니다 은퇴하면 현금 흐름이 정말 막막해집니다. 설령 퇴사 후 재취업을 하더라도 나의 전문성을 살려서 고연봉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은퇴 전 500만 원 받던 사람이 다시 재취업을 해서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꿈입니다. 판타지예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고연봉을 줄 이유가 점점 더 없어지죠. AI가 개발이 되고 아웃소싱으로 외주를 돌리고 효율성을 목적으로 팀의 통폐합이 일어난다면 내 자리는 점점 더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연봉을 줄 수 있는 회사는 없어집니다. 5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으로 근로소득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206만 원이기 때문이죠. 하루 8시간, 주 5일 월 근로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기준입니다. 그러나 적정 노후 생활비인 300만 원을 만드는 건 최저임금 플러스 추가로 100만 원을 더 벌어야 한다는 건데 은퇴 후 편의점이나 동네 식당에서 일을 할 수는 있어도 또 다른 근로소득을 얻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는 몸도 예전 같지 않을 거고요. 만약 여러분이 55세 이상이시라면 젊을 때 개인연금을 잘 적립하셨고 퇴직금을 타지 않고 퇴직연금으로 꾸준히 모으고 받기 시작하셨다면 근로소득과 연금들을 합쳐 월 300만 원의 수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근로소득으로 월 300만 원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쌓은 노련함이 필요한 곳에 취업할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내가 받는 기대 월급도 매우 낮아집니다. 개인적으로 은퇴 후 다시 근로소득으로 월 300만 원을 받는 건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사업소득으로 월 300만 원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사업소득을 일으킬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제가 말하는 사업은 큰 게 아닙니다. 당장 사무실을 차리고 월 임대료 200만 원, 300만 원을 주고 매출을 일으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치킨집이나 카페를 차려 자영업자가 되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능력으로 혹은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여러분만의 힘으로 순수익 월 10만 원을 벌 수 있다면 그것도 사업입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 바깥에서 회사의 명함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지식, 노동력으로 벌 수 있다면 그게 사업입니다. 사업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오히려 어느 때보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사업화시키는 게 쉬운 시대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업 소득을 일으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렵다면 조금 규모를 줄여 부업 소득을 추가해 보세요. 다만 시작은 은퇴 후가 아니라 은퇴 전에 직장을 다니면서 시작해야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미 은퇴를 한 사람에게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근데 그런 사업적인 환경은 저절로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노력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직장 때처럼 누군가가 프로젝트를 만들고 지시해서
내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직장인은 합법적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연봉 공개가 금지되고 프로젝트끼리 경쟁하고 동료와의 경쟁이 일어나고 사내 경직된 팀 문화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경주마처럼 시야가 좁아져 내 앞에 것만 보입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을 직장, 집 다니다 보면 내 능력을 직장이 없으면 쓰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벗어나길 두려워하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이 거지 같아도 참고 스트레스 받아도 참고 연봉 협상이 아니라 연봉 통보를 받아도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갇힌 나의 세계관을 인지해야 합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사업소득이라는 단어를 꺼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당연히 나는 사업가가 아니니 사업소득이란 건 내게 없는 거야. 나한텐 해당 안 되니 스킵하고 흘려듣자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이 단어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직장인으로 포지셔닝된 내 뇌가 프레임에 갇힌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는 것을 누가 정합니까? 여러분이 정한 겁니다. 그럼 반대로 스스로를 직장인이 아니라 사업가라고 정의하면 여러분이 사업가입니다. 여러분이 응애하고 태어나자마자 직장인이었나요? 직장인은 여러분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나의 세계관이 곧 내 한계입니다. 세계관에 균열을 일으키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세계관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의 틀을 깨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면에 사업 소득을 일으킬 만한 힘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힘이 부족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사람은 이후에 설명할 세 번째 소득을 더 키워야 합니다. 스스로 틀을 깰 때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는 사람은 직장을 벗어나서도 메이크머니를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작은 곳에 가두지 마세요. 부업소득, 사업소득으로 월 10만원, 월 20만원 벌어봐야 나중에 더 성장해서 월 300만 원을 벌 수 있게 단단해집니다. 저 역시도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부업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1인 법인을 세워 반자동처럼 아웃소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업을 하시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무슨 부업인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부업은 다른 분들이 따라 하실 수 없습니다. 전문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 웹툰을 연재해서 그만큼 돈을 번다고 하면 따라 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오해하실까봐 이야기하지만 저는 웹툰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각자 영역에서 본인 재능과 노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수천, 수만 가지의 돈 버는 법이 있습니다. 그저 직장인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도 사업가의 길은 열려 있고 사업 소득으로 월 300만 원 이상을 올릴 힘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2019년 8월 12일 배당주 투자를 시작하고 한 달 뒤에 제 카톡으로 알림이 왔습니다. 첫 배당이 들어왔다는 문자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첫 배당의 감격으로 저는 거실에 있던 아내에게 쪼르르 달려가 자랑을 했습니다. 나 배당금이 들어왔어. 아내가 묻더군요. 얼마 들어왔는데? 제가 답했습니다. 0.5달러 들어왔어. 아내가 되묻더군요. 그게 얼마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500원. 아내가 엄청 웃었습니다. 저는 머쓱해졌고요. 그리고 2024년 5월 첫 배당금을 받은 지 5년이 다 돼가는 지금은 연간 3,313만 원의 세후 배당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월 예상 배당금은 세후 270만 원이고요. 배당금 투자는 처음에 비웃음을 삽니다. 왜냐하면 아주 미미하니까요. 제가 첫 배당을 받았을 때 제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비웃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월급은 거의 그대로지만 배당은 점차 커집니다. 명목 임금은 오르지만 실질 임금은 제자리입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실질 소득은 7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느끼는 물가 상승분만큼 월 평균 가계 소득이 증가하지 못해서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는 게 느낌이 아니라 팩트인 겁니다. 반면 배당금은 인플레이션을 해지 않은 배당을 고른다면 실질 배당금이 점차 커집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조금만 공부하면 됩니다. 학교 공부처럼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개별 주식이나 ETF의 배당률, 배당 성장률, 배당 성향, 배당 히스토리와 현금 흐름 정도만 파악하면
어렵지 않게 실질적으로 우상향하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미국 주식으로 세후 100만 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피큐로 설명하면 배당률 8.77%, 주가는 74,321원, 매월 세후로 받으려는 배당금이 100만 원이면 1억 6,100만 원이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제피큐가 커버드 콜이라 불안하다면 근로소득으로 돈을 조금 더 모으시면 됩니다. 리얼티 인컴이라는 리츠주로 계산을 하면 리얼티 인컴의 현재 주가는 52.18달러고 배당률은 6.04%입니다. 매월 100만 원의 세후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약 2억 3,370만 원 정도를 리얼티 인컴에 투자하면 되고요. 이것도 불안하다면 SCHD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단 조금 더 돈이 필요합니다. 녹화일 기준 SCHD의 배당률은 3.42%, 78.1달러고요. 매월 100만 원의 세후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4억 1,200만 원 정도가 SCHD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3개의 주식으로 매월 100만 원의 배당을 받고 싶다면 제피큐는 1.6억이 필요하고 리얼티 인컴은 약 2.3억이 필요하고요. SCHD는 4.1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월 100만 원이 아니라 월 300만 원이 필요하면 3배를 곱하면 되고요. 제피큐에 투자하는 금액은 4.8억이 되고 리얼티 인컴에 투자하려면 7억이 있으면 되고요. SCHD에 투자하려면 12억이 있으면 됩니다. 월 300만 원 받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고 세금과 건보료가 늘어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부부로 월 150만 원씩 받으시면 되고요. 연금 계좌 이용하시면 얼마든지 그런 세금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이런 금액은 허무맹랑하게 들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오래된 속담을 믿습니다. 그리고 돈은 복리가 붙기도 합니다. 이렇게 금융소득을 하나씩 얻으시면 됩니다. 절약해서 배당주 사고, 용돈으로 배당주 사고, 성과금으로 배당주 사고, 부업으로 배당주 사고, 팔지만 않으면 금융소득은 복리로 커져갑니다. 제가 배당주를 소개해서 배당금을 얻으신 분들은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나 오프라인 계신 분들은 다 같은 반응입니다. 주식을 투자해 배당금으로 치킨을 사 먹었는데 내가 투자한 돈은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고 신기해 하십니다. 월급 대신 돈 나올 구석이 생겼다는 사실에 신기해 하시고요. 그리고 조금씩 주식 공부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약간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가끔 댓글에 이런 건 사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 금융교육이 참 안 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제가 종목을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배당주를 이야기하는데 다단계나 사기처럼 인식하는 분들이 있어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조금만 공부하시면은 주식에 대해 이해하시고 배당금이 무엇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꼭 공부하시기 바라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저는 성장주도 좋아하고 배당주도 좋아합니다. 성장주로 자산을 모으든 배당주로 현금 흐름에 투자하든 우리는 지속적으로 금융소득을 추구해야 합니다. 저는 주식 초보분들은 일단 배당 투자로 장기 투자할 체력을 키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주가 이론적으로는 돈을 더 크게 키울 수 있지만 멘탈적으로 변동성이 클 때나 하락장이 왔을 때 초보 투자자가 버틸 힘이 부족합니다. 버틸 힘이 생기면 그때부터 성장주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도 늦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적은 변동성을 가진 배당 ETF부터 보유했고 점차 성장주나 성장 ETF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큰돈 투자하지 말고 내 무의식 안에 있는 주식 투자의 부정적인 면을 머릿속에서 다 지워내는 작업부터 하셔야 합니다. 옛날에 주식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주식하면 패가 망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주식하면 패가 망신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주식을 투자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기보단 투기로 하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병원 건물을 지어도 불법 도박 하우스로 운영한다면 본질 자체가 왜곡되고 달라집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 체력을 키운다면 주식은 패가 망신이 아니라 기업과 함께 커가는 나의 훌륭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계속 직장을 다니며 근로소득을 받고 근로소득을 금융소득으로 변환하세요. 저는 3가지 소득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고 사업소득도 가지고 있습니다. 2가지 소득 모두 금융소득으로 바꿔가다 보니 이제 금융소득도 월 300만 원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한다면 근로소득이 없어져도
지속적으로 월 30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제가 단기간에 벌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을 14년째 벌고 있으며 사업소득도 부업부터 시작해 벌써 7년, 8년째 같은 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도 이제 5년째 지속하고 있고요. 제게 흘러 들어오는 모든 소득을 금융소득으로 바꿔갑니다. 처음은 모두가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보잘것없거든요. 수년간 옳은 일을 지속하세요. 우직하게 투자하세요. 여러분이 했던 5년 전의 그 결정이 옳았다는 사실을 몸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배당이 당당함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이번 영상에서 얻어가실 건 하나입니다. 근로소득을 매월 300만 원을 얻는 것은 은퇴 후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업소득과 금융소득 중에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상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